자, 볼게요. 유형 4번. 공통 부분이 있는 다항식의 전개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는데, 얘는 그냥 단순해요. 대표 문제 보면은, 봐봐. 여기서 이 모양이랑 이 모양이 어때? 완벽하게 똑같게 생겼죠. 그지? 완전 똑같이 생겼으니까, 여기는 요 녀석을 내가 t라고 치환을 하는 거야. x제곱 더하기 x를 t라고 치환하는 거야. 그럼 주어져 있는 식 자체가 t 더하기 1에다가 t-2가 될 테니까, 얘는 t의 제곱 마이너스 t에다 마이너스 2로서 곱셈 공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마지막으로 정리해주면 답입니다. 그래서 x의 4제곱이 될 거고 2배의 x의 세제곱이 될 거고 x제곱 x제곱 빼기 없어지니까 빼기 x 마이너스 2로 마무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죠? 너무 쉬운 이야기였어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런 문제죠. 이렇게. 자, 저기는 쟤를 전개해 주세요라고 주어져 있었어요. 그랬을 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전개하려면 이거 4개짜리 다 전개하는 거 어차피 곱셈 공식상에는 없었으니까 우리가 뭐 2개씩 잡아놓고 이렇게 전개를 하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그죠? 근데 이왕에 전개를 할 때 우리가 봐봐. x-a랑 x-b의 제곱, 아니, 여긴 요 녀석은 전개하면 그 결과가 x제곱의 마이너스 a 더하기 b의 x 더하기 ab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의 상황을 한번 잠깐 관찰해봐. 그러니까 여기는 요 숫자와 여기는 요 숫자에 뭐가 되겠어? 합이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숫자와 요 숫자에 뭐가 되겠어? 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합과 곱의 상황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얘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기를 관찰해 봤을 때 우리가 얘를 이렇게 전개하면은 x제곱에 마이너스 8x 어쩌고가 나올 게 분명하고 x제곱 마이너스 어쩌고가 나올 게 분명하잖아. 그럼 얘는 공통 부분이라는 게 생길 수 없단 말이야. 근데 내가 얘랑 얘를 잡아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4x 어쩌고가 될 거고 얘랑 얘를 잡아버리면 여전히 x제곱 마이너스 4x가 될 게 분명하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으면 공통 부분이라는 게 생겨버리니까 아까처럼 풀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인 거야. 이해됐나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15 하나 써주면 아니지. 플러스 3 써주면 되고요.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 5 써줘가지고 공통 부분 치환해서 문제 풀면 되겠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얘는 그냥 쉽게 전개하는 어떤 하나의 방법 정도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요. 다음. 자, 5번부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일단 요 4개의 공식 중에서, 4개의 공식 중에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냥 외우고 있어도 괜찮긴 한 공식입니다. 그중에서 필수라고 할 만한 거는 요거랑 요거 정도는 반드시 암기를 해놓고 있으면 좋겠고, 나머지 애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충분히 변형해 나갈 수 있는 느낌.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한번 문제를 풀어보게 된다면, 일단 54번 문제를 딱 보는 거야. 일단은 여기서 얘랑 얘를 줬어. 그럼 이거 두 개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봐. 뭘 할 수 있을까? 요거 두 개를 통해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겠어? 당연히 x, y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는 요 녀석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뭐가 필요할까? x-y라는 애랑 xy가 필요할 거야. 요렇게 세 개의 관계가 있는 식을 우리는 알고 있을 테니까. 근데 문제에서 x-2를 줬으니까 x, y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거 두 개를 통해서 얘를 구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아예 작전을 세워버리고 흐름을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시작합니다. 되나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뭐 먼저 생각하면 되겠어? 얘랑 얘를 통해서 얘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x-y 전체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y라고 해놓고 2의 제곱이니까 4, 이 녀석은 8 마이너스 2xy가 될 테니까 여기서 xy는 얼마가 됩니다. 얘는 2가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됐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의 관계는 x-y를 전체 세제곱한 녀석으로서 x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의 마이너스 3배의 xy에 x-y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참 좋겠어요. 다시 얘가 한 번에 안 나오면 원래대로 가도 괜찮아요. 마이너스 3x제곱 y에 플러스 3xy제곱에 마이너스 y 세제곱입니다. 지금 이렇게 먼저 가놓고 시작해도 괜찮아. 이해하다 집중. 음. 다시 집중력을 잃지 않게 계속 노력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가지고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이니까 그다음에 얘네들을 내가 마이너스 3xy로 묶어버렸을 때 x 하나 빼기 y 하나 남을 테니까 여기는 얘랑 얘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여기는 요 녀석이 뭐라고 2라고 줬으니까 얘는 8이 될 거고요. 얘가 궁금했던 녀석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3배의 2가 될 거고 또 2가 되겠네. 그죠? 물음표는 얼마가 되겠어? 12가 넘어간 거니까 20이 되겠군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 됐나요? 어렵지 않죠? 넘어갑시다. 그래서 마찬가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56번 문제를 한번 쓱 봐봐. 어디까지 풀었니, 얘들아? 그래서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딱 보자마자 그냥 집어넣고 계산하는 게 아니죠. 여기는 얘를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여기는 이 녀석이 궁금하구만. 그럼 얘는 AB분의 뭐가 되겠어?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 될 게 분명해.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물로서 A 빼기 B를 알면 될 것 같고 A, B만 알고 있으면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얘를 구할 수 있고 얘는 그냥 얘니까 요거 두 개만 알면 나는 답을 구할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 먼저 살펴보고. 그래서 두 개를 빼면 된다고? 아, 그러니까 여기 얘는 뭐가 되겠어? 얘는 2 루트 3이 될 거야. 두 개 곱하면 된다고? 그럼 합차 공식이니까 4 빼기 3이니까 얘는 1이 될 거야. 를 통해서 1분의 뭐가 됩니다? 얘는 요 녀석의 세제곱에서 플러스 해가지고 3배의 1에다가 그 다음에 다시 2 루트 3 이렇게 될 테니까 요거 세제곱 해주면 얼마예요? 8, 24, 24 루트 3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만 하면 된다는 소리. 알겠죠? 되게 어렵진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되게 쉽게 갈 수 있어요. 넘어갑시다.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 넘어가도 괜찮겠죠. 아, 여기선 요거 설명 잠깐만 해줘야겠네. 잘 봐봐, 얘들아.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0입니다라는 이런 식이 나한테 주어져 있었어. 그 다음에 나는 여기는 요 녀석이 궁금해.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분의 1이라는 게 궁금해. 그럼 나는 이제 뭘 관찰하는 거냐면 이거 두 개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주는 거야. 그래서 저거 두 개 사이의 관계. 일단은 여기는 생각의 흐름은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궁금한 게 뭔지부터. 여기는 얘를 딱 보고 나서 얘를 구하려면 뭐만 알면 끝나는 거야? x-x분의 1만 알면 끝나는 거지. 괜찮니? 얘를 구하려면 얘만 알면 끝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얘를 가지고 얘를 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그 관계를 살펴보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는 얘는 x분의 1이라는 형태가 있으니까 여기는 이 식을 뭐 하면 참 좋겠구나? x로 나눠버리면 참 좋겠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x로 나눴더니 x-3 x분의 1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녀석만 넘어가면 되니까 이 녀석이 3이구나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고 이걸 토대로 여기는 얘를 구하는 거야. 이런 느낌. 알겠죠? 그러니까 흐름을 잡는 거. 그러니까 문제에서 궁금한 게 뭔지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주어진 게 뭔지를 보고 두 개의 관계를 자꾸 찾아내려고 노력한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느낌으로 생각해도 괜찮냐면 방탈출 카페 뭐 이런 데 가봤니? 가봤어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나갈까 궁리를 하잖아. 그지? 그래서 주어져 있는 것들을 관찰하고 나의 목적은 나가는 데 있어. 그죠? 어떻게 나갈까 막 고민을 하면서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죠. 그런 느낌입니다. 오케이? 그냥 퍼즐 맞추기 같은 느낌이에요. 주어진 거랑 궁금한 거의 그 관계를 자꾸 생각하려고 노력해 주면 돼요. 됐나요? 자, 넘어가. 자, 비슷한 문제들이고요. 쭉 넘어가서. 변형 문제 문자 3개짜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일 테니까 일단은 여기서 잠깐만 하나만 얘기할게. 이거 진짜 되게 중요한 거거든. 혹시 얘들아 이거 관련된 공식 기억나요? 이한이가 한번 읊어봅시다. 네. 아 그래요? 그럼 민재가 한번 읊어볼까요? X세제곱. 갑자기 또 A야? Y로 하자. Y세제곱. Z로 하자. Z세제곱. 음, 그렇지. 이렇게 된 녀석은
아, 그래? 그럼 소리가 해보자. 음. 갑자기 또 A 플러스 B 플러스. A로 할까? 알았어요. 그럼 바꿔줄게. 일단 요거 먼저 바꿔놓고, A, B, C. 아, 맞아요. 이렇게 됩니다. 난 이런 공식이 있어요. 그죠? 다시 한번, 이 공식은 얘들아 있잖아. 진짜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너희가 딱 이 공식을 처음 봤을 때 느낌을, 알아, 나도. 나도 이거 처음 봤을 때 느낌이 딱 어땠냐면, 아씨, 욕부터 나왔어요. 뭐 이딴 걸 외우라고 하나. 진짜 너무 길기도 하고, 그지? 근데 너무나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하나 든 게 있었는데, 뭐였냐면, 만약에 나한테 A 더하기 B의 전체 세제곱을 구해라 이거 괜찮잖아. 공식으로 있잖아.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도 있잖아. 근데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세제곱을 구해라라는 이런 게 공식으로 나왔다면 이거 진짜 끔찍했을 거야. 이게 진짜 끔찍했겠죠, 사실은. 그지?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고. 세 개짜리 항에 세제곱 하지 말라고, 여기 있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에 관련된 식은, 고등교육과정 내에서 정확하게 이 식 하나밖에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 식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는 뭐냐면, 여기 있는 얘를 문제에서 봤는데 이 식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얘는 100% 틀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틀려요. 오케이? 그러니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관련된 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를 놓치고 가면 절대 안 된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쪽에서 심화 개념이 굉장히 많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 녀석을 놓쳐버리면은 우리는 이거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다 틀리게 되고.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좋은 성적을 받을 수는 없겠죠. 오케이? 그래서 꼭 기억해 줘야 될 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는 얘를 잠깐 분석을 좀 해보고 갈게요. 오케이?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는 얘와 관련된 식은 이렇게 주어지면서 이렇게 주어지면서 구성원들을 좀 관찰해 보세요라고 했었잖아. 얘와 관련된 식은 A 더하기 B라고 하는 녀석과 A, B라는 녀석과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라는 녀석이 있어서 이 세 개 중에서 몇 개를 알고 있다면 두 개를 알고 있다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어요. 이런 느낌이라고 했어. 이해되니? 그리고 두 번째, 이 식은 어땠어? 이 식은 A 더하기 다시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에다가 더하기 두 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로서 얘는 구성원들이 뭐가 있었어?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녀석이 있었고 A, B 더하기 BC 더하기 CA라는 애가 있었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하나의 요소로서 얘네들의 식을 구성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했어. 여전히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알고 있으면 나는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 그러면 여기서 이 식에는 구성 요소가 몇 개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이 식에는 구성 요소가 몇 개가 있을까? 이 식의 구성 요소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라는 애랑 A, B, C라는 애랑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애랑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라는 애랑 마지막으로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라는 녀석이 있어. 그러니까 무려 5개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식입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이거 세 개로 이루어진 식도 여전히 하나 있거든. 이거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 식도 여기에 하나 있거든. 됐어? 그렇다면 여기는 이거 세 개 중에서 몇 개를 알고 있으면 두 개를 알고 있으면 나는 그 두 개를 통해서 나머지 한 개를 구하는 게 가능하겠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다. 이해됐어? 그리고 나서 그럼 여기는 이 녀석들을 다 구할 수 있 여기서 두 개만 나한테 준다면 난 여기는 이거 세 개는 싹 다 구할 수 있는 상황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거기다가 여기는 이거 둘 중에서 이거 두 개 포함해서 이거 두 개를 포함해서 총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몇 개를 준다면 총 3개를 주게 된다면 그 3개를 가지고 나는 나머지 두 개를 싹 다 구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해되죠? 그러니까 요거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줬어. 얘랑 얘를 줬어. 그럼 난 얘를 구할 수 있어. 그리고 이 녀석을 줬다면 얘를 구할 수 있는 거고 이 녀석을 줬다면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요 구성 요소에 대한 생각까지 정확하게 너희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는 저 문제를 관찰했다고 봅시다. 봐봐.
분명히 나한테 더하기 줬고 제곱의 합 줬고 세제곱의 합까지 줬어. 그 다음에 요 녀석이 궁금하대. 그럼 나는 얘랑 얘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를 구할 수 있어. 그러면 얘를 알고 얘를 알고 얘를 아니까 또 얘도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얘를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흐름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찬찬히 문제를 풀어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기는 저 녀석 제곱한 거는 4잖아. 걔가 6 더하기 2배의 뭐가 되겠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되게 분명해. 그럼 이 녀석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겠지 뭐. 이렇게 하나 구해놓고요. 되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얼마였어? 이 녀석이 8이라고 줬어요. 마이너스 3배의 A, B, C입니다. 이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라고 문제에서 줬고요.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6이라고 줬고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마이너스 1이라고 구했으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될 거야. 를 통해서 난 당연히 A, B 구하는 게 가능하겠구만. 이런 느낌으로 풀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다시 이 공식 자체가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으면 이 문제는 그냥 틀리는 거예요. 오케이? 나는 이 문제를 배제할 거야. 난 이거 무조건 틀릴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외워도 괜찮아. 알겠죠? 이건 어차피 언제만 나오는 거냐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만 나오는 공식입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알겠나요? 그걸 지나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안 나와요. 가끔씩 문제에서 좀 고난도로 냈을 때 내는 문제 말고는 여기는 얘를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한 번의 시험은 망해도 괜찮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 외우지 말고요. 나는 다 잘 볼 거야 라는 욕심이 있다면 정확하게 외워주세요. 오케이? 무슨 말이겠어? 외우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외워요. 선택사항이 아니야. 우리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수학 성적을 최선을 다해서 끌어올릴 생각이잖아. 그지? 맞아? 선택사항이 아니야. 무조건 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중에서 62번 문제, 요거를 너희가 꼭 풀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 요거 잠깐 다시 시간 줄 테니까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일단 이 문제를 처음 딱 봤을 때 궁금한 게 되게 뜬금없지. 이 녀석이 궁금하다는 거야, 그지? 이 녀석이 궁금하대. 그럼 나는 저기는 쟤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죠? 저기는 저 녀석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잘 봐봐. 여기는 얘와 얘의 관계랑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와 A제곱 B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C제곱 A제곱의 관계는 완벽하게 동일한 관계예요. 자, 일단 이해됐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이해돼요? 기웅이 알겠니? 알겠어? 모르겠어? 살짝 모르겠어? 다시. 일단 얘랑 얘의 관계가 뭔 것 같아? 각각을 제곱한 관계죠. 저 문자들과 저 문자들의 그 식의 관계를 봤을 때 각각의 항들을 제곱한 관계잖아. 그지? 그럼 여기 있는 얘와 얘의 관계는 어떤 관계야? 그렇지. 제곱한 관계지. 그러니까 저 둘의 관계는 완벽하게 똑같은 관계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 됐나요? 그럼 잘 봐봐. 우리가 얘랑 얘의 관계는 뭘로 이어져 있는 관계야?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으로 이어져 있는 관계죠. 물론 여기는 얘가 다이렉트로 얘는 아니지. 불순물이 끼어 있을 겁니다.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로. 됐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관계를 관찰하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 식 자체가 머릿속에 그냥 빵 떠오르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됐어?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 녀석이 궁금했어 라고 했을 때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 미리 써놓긴 했지만 지워놓고 저 녀석이 궁금했어 라고 생각했을 때 저 녀석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오케이? 그럼 나는 여기서 무슨 식을 떠올려야 정상인 거야?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라는 걸 전체 제곱해 봐야지. 그래야 A제곱 B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C제곱 A제곱이라는 형태가 나올 거야. 물론 여전히 뭐가 끼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불순물들이 끼어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관계를 나타내는 식은 저거 하나밖에 없었다. 이해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 불순물들을 좀 마무리 해볼까? 얘는 지금 요거랑 요거 곱한 거랑 요거랑 요거 곱한 거랑 요거랑 요거 곱한 거였으니까 요거랑 요걸 곱해버리면 A에다가 B의 제곱에다 C가 돼요. 그 다음에 얘랑 얘를 곱해버리면 B에다가 C의 제곱에다가 A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얘랑 얘랑 곱해버리면 C에다가 A 제곱에다가 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다시 여기는 요 녀석이 지금 뭘로 보이기 시작하냐면 두 배의 A, B, C로 쏙쏙쏙 다 빼버리면은 A가 두 개 있었으니까 얘는 A 하나 남았을 거고 B가 두 개 있었으니까 B가 하나 남았을 거고 여기는 얘는 C가 두 개 있었으니까 C가 하나 남았을 거야. 이렇게 식을 정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해되니? 그러면 렇게 식을 써놓고 관찰해봐.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요 녀석이 궁금했거든. 이게 딱 궁금한 상황이었어. 근데 내가 얘는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녀석은 문제에서 줬고요. 이 녀석도 문제에서 줬습니다. 그러니 난 당연히 이 녀석을 구할 수 있겠군요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읽어나가는 거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관계들을 관찰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겠어? 그러니까 처음 보는 상황이라면 되게 당황스러운 그런 관계일 수 있겠지만 저기는 쟤를 딱 보고 나서 이런 생각들 정도는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해됩니다? 근데 만약에 있잖아. 이 문제에서 얘가 궁금한 게 아니라 똑같은 문제에서 A 4제곱 더하기 B의 4제곱 더하기 C의 4제곱이 궁금했다고 쳐보자. 얘가 뭔지 궁금했어. 이런 상황이었어. 그럼 나는 그 식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될까? 어떤 식으로 식을 해석해 나가야 될까? 그 흐름을 한번 둘이가 얘기해 보세요. 얘가 궁금했어. 그럼 나는 일단 어떤 식을 먼저 썼으면 좋겠니? 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4제곱으로서 여기는 얘를 만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겠대. 좋은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3개의 항짜리의 4제곱, 2개의 항짜리의 4제곱도 없어, 사실. 그지? 우리는 3개의 항짜리의 3제곱 이상은 아예 하질 않아요. 3개의 항짜리는 제곱까지가 한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얘는 이거를 4제곱해서 이런 형태를 만들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과정 중에서 별로 적합하지 않은 생각이구나 라는 판단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작전을 좀 바꿔봅시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규리야? 그렇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전개해 나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는 얘를 딱 보자마자, 이거를 전개하면 A의 4제곱 플러스 B의 4제곱 플러스 C의 4제곱이 될 거고, 더하기 2배의 뭐가 되겠어? 얘랑 얘랑 곱한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그 다음에 C제곱, A제곱이 되겠구만. 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녀석은 주어져 있었고요. 그죠? 얘는 주어져 있었던 거고. 얘가 지금 현재 궁금했던 건데, 이제 이 녀석만 알면 되잖아. 라는 생각으로 가는 거지. 됐어? 그럼 다시 이 녀석이 궁금했으니까 나는 이 녀석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또 전개해내면 되겠어? AB 더하기 BC 더하기 좀 전에 했던 거야. CA의 전체 제곱을 가지고 정리한 식을 토대로 얘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그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흐름 자체를 그런 식으로 잡아가는 거야. 알겠니? 다시 방법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이유, 흐름 자체를 너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읽어낼 수 있어야 어,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이 흐름을 다 이해했으니까 나는 이 문제도 풀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어디 나오는 문제냐면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문제집에서 나오는 문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문제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 왜? 여기는 얘를 구하려면 결국 얘가 필요했던 거니까 또 여기는 얘를 구해야 되는 거고 걔를 구한 다음에 걔를 통해서 얘를 구한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할 테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흐름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거대로 생각할 수 있으면 비슷한 다른 형태의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있어. 그죠? 근데 여기는 이 문제는 얘는 빵으로 줘가지고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 오케이? 좋습니다. 어쨌든 넘어가고요. 다음 가볼게요. 자, 다음은 일단은 요런 얘기를 잠깐만 좀 해주고 싶어요. 얘들아, 우리가 곱셈 공식 왜 배울까? 일단은 곱셈 공식 같은 거 왜 배울 것 같아? 왜 배우는 것 같아? 계산을
편하게 하려고 배우는 거겠죠. 구구단을 왜 외우는 거야? 랑 똑같은 이유야. 그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있잖아. 숫자의 계산을 하고 싶은데 81에다 곱하기 79를 해달래 라는 이런 상황이 발견됐어. 이런 상황과 81 곱하기 78을 해주세요. 이런 상황 두 개가 있었다고 쳐봅시다. 오케이?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 계산은 계산기로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여기 있는 이 계산은 사람이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두 개의 차이가 느껴져요. 그쵸? 딱 형태를 딱 봤을 때, 아, 여기는 얘는 80에다 더하기 1 한 형태고 얘는 80에다가 빼기 1 한 형태구나. 그러니까 얘를 81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79를 그냥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로서 관찰을 할 수 있다는 소리고, 이렇게 관찰을 해주면 80의 제곱인 6400에서 뭘 뺄 거야? 1을 빼줄 거야. 얘는 6399가 될 거야로 훨씬 더 빠르게, 계산기 누르는 것보다 오히려 훨씬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얘는 어때?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억지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계산이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계산을 그냥 직접 하는 게 맞지만 우리가 합차 공식이라는 걸 배운 이유는 뭐냐면 이런 계산의 한정에서는 훨씬 더 편하게 구하려고 지금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는 중이야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이해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하고 싶었던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저기 있는 쟤를 구하고 싶었어. 그럼 당연하게 이거 3이잖아, 이거 5잖아, 이거 17이잖아, 이거는 257이잖아. 쟤네들 다 그냥 곱해버리면 되잖아. 그리고 풀어도 되거든, 사실은. 그지? 근데 그거는 컴퓨터가 하는 계산이지, 이거는 사람이 하는 계산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사람, 배웠던 사람이니까, 그지? 배운 사람들이니까 뭘 해주면 참 좋겠니? 앞에다가 2 빼기 1 하나 이렇게 달아주면 너무나 너무나 행복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 합차 계속 연달아 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2 빼기 1이 얼마야? 실제로 1이죠. 그러니까 저기다 2 빼기 1을 곱해도 원래 수랑 똑같겠죠. 그러니까 괜찮은 거야. 근데 만약에 3 더하기 1이 있었어. 그다음 3의 제곱 더하기 1이 있었어.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3의 8제곱 더하기 1이 있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여기다가 함부로 이제 3 빼기 1을 달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걔는 1이 아니거든. 그럼 어떻게 해? 뭐 어떻게 해? 그냥 2분의 3 빼기 1 하면 되지. 됐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여기서 합차 열심히 계산한 다음에 걔를 2로 나눠주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원래식과 차이가 생기지 않는 선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변형을 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들을 자꾸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나요? 음. 아, 요 문제?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잘 봐봐. 요 문제도 한번 보자. 우리가 이제 뭘 배웠어? 곱셈 공식이라는 걸 배웠잖아. 그럼 그 입장에서 여기는 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일단 저 숫자들을 보니까 1004, 1014, 1015, 1015, 1015, 1016 저런 식으로 다 돼 있어. 그럼 일단 식을 어떻게 만들까? 여기서 1015라고 하는 걸 괜히 나는 x로 한번 놔보고 싶은 거야. 오케이? 왜냐면 나머지 애들은 다 걔랑 1 차이 나는 것들이니까. 괜찮죠? 그러면 첫 번째 있는 요 녀석은 뭐가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x의 제곱이 되는 거고 x가 되는 거고 더하기 1이 되는 거야. 그럼 밑에는 뭐가 되는 거야? x에다가 x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되는 거야. 됐나요? 그러면 이게 뭐야? x 제곱이잖아. 더하기 x잖아. 더하기 1이잖아. 오, 약분해서 없어지네. 답은 1014가 되겠구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죠? 흐름을 그런 식으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이용하면 편하게 풀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자꾸 해봤으면 좋겠어요. 음. 우리가 얘들아 수학을 이렇게 많이 공부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오케이?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봤다고 할 수는 없잖아. 수학 공부를 많이 해봤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럼 우리한테는 새로운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되게 두렵게 느껴질 겁니다. 낯서니까, 힘드니까, 그지? 어색하니까. 근데 한번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너희가 두발 자전거 다 탈 수 있죠. 그지? 처음엔 어때? 쫄리죠. 그지? 처음에 그래서 보조 바퀴 달고 막 타고 막 그러잖아. 아기 때. 그죠? 그러다가 이제 아빠가 잡아줘가지고 뒤에서 잡아줘가지고 막 타다가 이제 아빠가 놓으면 또 막 잡아주고 막 하면서 결국 탈 수 있게 됐지. 탈 수 있게 된 후부터는 어때? 탈 수 있죠. 그 심지어는 그 두발 자전거 탈 수 있게 됨과 더불어서 갑자기 스쿠터도 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니? 그지? 이제 공유 스쿠터가 나온다며
서울에 나왔다며. 그지? 세종에는 아직 안 나왔죠. 어쨌든 이제 그런 것도 탈 수 있게 됩니다. 알아서 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무면허로 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키보드도 무면허 안 되지 원래. 그지? 근데 타고 다니긴 하지. 안 돼. 그러면 안 돼. 오케이? 헬멧 꼭 쓰고 진짜 위험해. 어쨌든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이게 익숙하게 되기 전까지는 그게 되게 두렵고 힘든 거일 건데 그 익숙해지고 난 후부터는 되게 편해질 거야. 근데 그 익숙하게 만들려면 우리는 뭘 할 수밖에 없냐면 당연히 실패를 해야 돼요. 여러 번 도전을 하고 실패를 해야 돼. 근데 그 실패를 통해서 너희가 좌절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너희가 어떤 경험들을 쌓아가면서 아 이렇게 하면 넘어졌구나. 이렇게 해서 넘어졌구나.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경험들을 쌓아가지고 그 경험들이 다 뭐가 돼서 체화가 돼가지고 그다음부터 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하는 거는 되게 무던히도 많이 틀려야 돼. 알겠지? 엄청 많이 틀려야 돼. 그 틀린 거를 가지고 경험을 양분을 쌓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돼? 발전해야 됩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많이 틀리잖아. 그러면 아씨 나는 수학이랑 안 맞는 것 같아. 수학을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대로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러지 말라고. 원래 그런 거야 수학은. 오케이? 원래 어렵고 원래 힘든. 원래 그럼 이유는 딱 하나지. 어색하니 익숙하지. 그래서 익숙하게 만들려고 자꾸 노력해 왔으면 좋겠어. 다음 유형 9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다항식의 나눗셈, 못과 나머지라고 주어져 있어요. 일단 여기서 선생님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 있었어. 지난 시간에. 자,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여기서 뭐 피자 얘기까지 해가면서 나눗셈에 대한 설명을 주구장창 했던 것 같아.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유리식의 나눗셈이 아니라 다항식의 나눗셈이기 때문에 얘는 못과 나머지를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어떤 다항식 fx가 있었을 때 그 다항식을 gx로 나눈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rx라고 한다면 이렇게 쓰는 것. 이렇게 써 있는 요 식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나눗셈의 관계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다항식의 나눗셈을 해달라라는 얘기는 나눗셈의 관계식을 써달라라는 이야기로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 줄 거야. 여기는 fx란 다항식을 요 녀석으로 최대한 묶어가지고 안 묶이는 나머지까지 이런 식으로 내가 표현을 할 거야. 라는 요 생각. 그리고 여기서 얘가 뭐니까 그러니까 나누는 값이니까 얘의 뭐보다 차수보다는 얘의 뭐가 차수가 항상 더 작아야 아이고야 작아야 그지? 작아야 더 이상 안 묶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 주세요. 라는 게 다항식의 나눗셈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일단 주어진 상황을 봅시다. x세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있었어. 그리고 여기는 이 녀석을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그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rx라고 한대. 이 녀석이 현재 qx가 되는 거고 이 녀석이 지금 현재 rx가 되는 거야. 그럼 일단 정보. 자, qx는 몇 차일 것 같아 얘들아? 1차겠죠. 그다음 rx는 몇 차 이하일까요? 1차 이하가 되겠지. 그죠? 2차가 되면 안 되지. 1차 이하가 됩니다. 얘는 1차여야 하고 얘는 1차 이하가 돼야 돼. 1차가 돼도 되고 아니면 빵차가 돼도 되는 거야.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다항식을 이렇게 나누었을 때 못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뭘 배웠어? 직접 나누는 이런 형태를 배웠으니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직접 내가 계산을 열심히 해버리면 내가 뭘 할 수 있으니까 못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이 방법을 가지고 얘랑 얘를 구해서 완성하는 게 나눗셈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천천히 다시 요거랑 요거랑 그러니까 얘랑 얘랑 곱해서 얘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x 그럼 얘는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x겠네요. 그 상태에서 뺄 거니까 마이너스 x 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되겠지. 마이너스 1이 되겠네. 마이너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면서 뺐더니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2가 되니까 요 녀석이 몫이구만. 요 녀석이 나머지구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죠. 됐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넣어달라? 지금 2 넣어달라. 그럼 1이겠네. 여기다 뭐 넣어달라? 마이너스 3 넣어달라. 그럼 6에서 8이니까 두 개 더하면 답은 9겠지 뭐. 그냥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되게 심플한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정확하게 잡아가려고 노력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쭉 넘어가고요.
다음 유형 10번으로 가보자. 몇 번까지 있는 거야? 자, 일단 10번 문제 봅시다. 자, 다항식 2x 4제곱 더하기 5x 제곱 더하기 12x 마이너스 10이 있는데 걔를 a로 나눴을 때 몫이 제고요, 나머지가 잽니다. a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2x의 4제곱 플러스 5x의 제곱 플러스 12x의 마이너스 10을 뭘로 나눠봤더니 a로 나눠봤더니 몫이 2x 제곱이 됐고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이 됐고요. 마이너스 x 더하기 5가 됩니다. 라는 뜻인 거잖아. 그지?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나는 뭐가 궁금함? a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됐어요? 그럼 저 a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얘들아? 어우, 좋아요. 뒤에 있는 걸 저쪽으로 넘겨가지고 여기는 요 녀석을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그 넘긴 식을 얘로 나누어서 나눠 떨어질 테니까 그때 몫이 a가 되겠군요라고 해석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됐습니다.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석하는 건 어때? 이렇게 해석하는 건 어때? 이건 무슨 말이야? 이 다항식을 얘로 나눈 몫과 나머지니까 얘를 얘로 나눈 몫을 구해주세요라는 문제라고 생각해도 괜찮다는 소리죠. 됐습니다. 이때는 지금 현재 여기는 얘가 몇 차니까? 2차니까 얘가 1차니까 몫과 나머지로서 생각해도 괜찮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는 얘가 1차였어. 여기는 얘가 똑같이 1차가 나왔어. 그러면은 얘가 몫이고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됐습니다. 얘는 차수의 상황에서 2차고 1차였으니까 얘가 몫으로서 해석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구해도 괜찮다는 소리입니다. 아니면 소리 말대로 얘를 먼저 넘겨놓고 그 넘긴 다항식을 얘로 나누는 형태로 푸는 게 훨씬 더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고요. 되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요. 쭉쭉쭉 넘어갑시다. 그 다음, 자, 자, 우리 여기서 보면 변형이라고 나와 있잖아. 변형이 진짜 되게 중요해요. 지난 시간에 막 얘기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변형에 조금 집중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되게 쉬운 거거든, 얘들아, 사실은. 잘 봐봐. 여기 A라는 게 있어. A는 A다. 이게 맞는 등식이죠. 됐어? 근데 내가 여기는 이 등식을 갑자기 여기다 앞에다 2를 곱해주고 싶었어. 그럼 뒤에다가 2분의 1 똑같이 곱해주게 된다면 이건 여전히 맞는 등식이야 라고 생각해도 괜찮죠. 괜찮니? 이해돼?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똑같이 A가 있었는데요. 거기다가 더하기 3을 했어. 그럼 다시 빼기 3을 해주게 되면 얘는 원래 식이랑 똑같은 식이야 라고 생각해도 괜찮지. 이해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얘에다가 어떻게 해볼까? 이 정도만 할까 그냥? 이 정도만 합시다. 이렇게? 그래요. 이제 이런 식으로 변형하는 게 당연히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조금만 더 복잡하게 해볼게요. 만약에 A는 BC입니다. 라는 이런 식이 있었어. 더하기 D가 있었어. 이렇게 생각해보자. 오케이? 이게 맞는 식이었대. 라고 한번 생각해봐. 그럼 이 식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도 괜찮다? 얘는 2분의 1의 B에다가 곱하기 2C에다가 더하기 D로서 생각해도 괜찮다. 원래 식이랑 똑같죠? 변형을 해봤을 때 결과가. 됐어? 근데 이 식이 나한테 주는 메시지와 이 식이 나한테 주는 메시지는 아예 달라요. 그렇지? 얘랑 얘는 똑같은 식이긴 하지만 형태가 다르잖아. 됐어? 형태가 완전 다르답니다. 그럼 이렇게 딱 주어져 있었을 때 이 식이 나한테 전달해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얘로 나는 몫과 나머지입니다. 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A라는 다항식을 B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가 된다. 얘의 차수가 얘의 차수가 더 크다라고 가정을 하고 됐어? 근데 여기 두 번째 있는 이 식이 나한테 전달해주는 메시지는 뭐야? 얘로 나는 몫과 나머지입니다. 라는 뜻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같은 식임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어? 다르게 해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같은 식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해석을 완전 다르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제 선생님이 잠깐 써줬던 거 다시 한번 봐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거 써줬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등등등등. 여기 있는 이 식과 같은 식들을 다 써놨어 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한 거야? 인수분해의 형태로 해석을 한 거야. 여기 얘는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해석한 거고 여기 얘는 x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의 형태로 해석을 한 거고 얘는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의 형태로 해석을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식을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소리야?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소리야. 뭘 통해서? 변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해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변형을 하게 되면 걔는 해석이 바뀌는 거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바뀌었으면 뭘 하면 된다는 소리야? 변형을 하면 된다는 소리야. 그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어. 그럼 다시 잘 봐봐. 다항식 fx를 x-3으로 나눴을 때 몫을 qx고 나머지를 r이라고 했대. 그럼 fx라는 다항식을 써보자. x-3분의 2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고 했고 나머지를 r이라고 했대잖아.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라는 거야? fx를 3x-2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의 형태로 해석해 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야. 됐어? 그럼 난 뭘 하면 되겠어? 식을 변형해서 3x-2의 형태를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는 요 녀석에다 내가 3배를 해버리면 그게 3x-2거든. 그럼 3x-2라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요 뒤에 있는 요 녀석에는 내가 3분의 1을 다시 곱해줘야 원래 식과 뭐 하겠어? 같은 식이 될 거야. 더하기 r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되니? 그러면 이제 상황이 바뀌었잖아. 얘랑 얘는 똑같은 식인 건 확실하지만 여기는 얘에 대한 해석과 얘에 대한 해석은 완전 다르다고. 얘에 대한 해석은 얘로 나는 목과 나머지. 그리고 내가 지금 궁금했던 얘로 나는 목과 나머지를 구해주세요니까 당연히 얘가 몫인 거고 얘가 나머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등식을 가지고 우리는 형태를 변형할 거고 형태를 변형하면 뭐가 바뀌어? 그 형태에 대한 해석이 바뀌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어? 그 흐름을 너희가 정확하게 딱 잡아놨으면 좋겠어. 이게 진짜 중요한 흐름입니다. 그것만 정확하게 너희가 제대로 이해하고 너희가 알아서 편한 형태로 막 바꿔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다항식 파트에서 어려울 일이 별로 없어. 근데 그 형태를 바꾸는 거에 대한 생각 자체를 하기가 너무나 어색하고 힘들기 때문에 다항식 파트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형태를 자꾸만 바꿔봤으면 좋겠어. 다시 한번 형태가 바뀌면 뭐가 바뀐다? 해석이 바뀐다. 이렇게 정확하게 생각해 주면 좋겠다. 넘어갑시다. 다 똑같은 이야기들이에요. 자, 요 문제 78번 하나 풀어봅시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주어져 있는 표현을 통해서 fx를 x-2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먼저 fx라고 하는 애를요, 여기 얘를 x-2분의 1로 나누어 봤더니 몫이 qx가 생겼고요. 나머지는 r입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궁금한 녀석은 뭐야? XFX야. 그죠? XFX가 일단 궁금하대. 그럼 나는 내가 알고 있는 FX라고 하는 애는 누구야? 얘잖아요. 그죠? 현재까지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FX는 쟤잖아요. 그러니까 양변에 X를 곱해가지고 XFX는 X의 X-2분의 1에 QX에 더하기 RX입니다로 일단 XFX를 먼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아? 됐어? 그 다음에 뭘 해달라고 문제에서 말하고 있어? 그 녀석을 2x-1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만들고 싶은 최종 목적지는 어떻게 생겼겠어? 2x-1로 최대한 묶어가지고 그때 몇이 남는지의 형태를 만들고 싶어요. 이 형태를 변형해서 이런 형태로 만들고 싶어요 라는 뜻이지. 괜찮아요? 얘를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그러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변형해 주세요 라는 뜻이 되는 거야. 됐어? 그럼 난 지금부터 여기는 얘의 형태를 만들려고 지금부터 노력을 해주면 되는 거야. 일단 첫 번째. 자, 보자. 여기는 요 녀석에서 지금 얘가 딱 보였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는 얘에다 2배를 해가지고 2x-1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얘랑 얘가 남았는데 여긴 그럼 2분의 1 x에다가 뭐야? qx입니다. 일단 이렇게 써주면 현재 여기까지는 이렇게 쓸 수 있는 상황이죠. 여기까지 괜찮죠?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봅시다. 더하기 여기에 뭐가 있어 얘들아? rx가 있어.
Rx 이렇게 있어. 그러면 잘 봐봐. 이 Rx가 있는데 여기는 얘로 묶었을 때 목과 나머지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니 아니니? 현재는 아니야. 이유는 뭐야? 얘가 1차인데 여기는 얘도 1차잖아. 됐어? 얘의 차수는 얘보다 어때야 돼? 더 작아져야 한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나는 여기는 요 녀석을 더 뭐 해야겠어? 더 묶어가지고 여기다 쏙 집어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럼 지금부터 한번 잘 봐봐. 지금부터 잘 봐봐. 여기는 요 녀석을 선생님이 변형을 할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이쪽에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어? 일단은 2x-1이라는 게 무조건 있었으면 좋겠어. 그지 않니? 그래야 거기 있는 걔로 이쪽을 묶어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얘를 이런 형태로 변형하고 싶은데 여기는 RX였잖아, 얘들아. 맞아? 그러면 여기다 뭘 해주면 좋겠어? 2분의 R 이렇게 해주면 좋겠네, 일단은. 그래야 RX라는 형태를 만들 수 있을 테니까. 이해되죠? 그런데 이렇게 해봤더니 마이너스 2분의 R이라는 게 추가돼서 생겼잖아. 그럼 이 식이랑 이 식이랑 똑같아지려면 여기다 플러스 뭘 해줘야 되겠어? 2분의 R을 하나 더 이렇게 달아줘야 얘랑 얘가 똑같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해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놨더니 결과적으로 여기에 쏙쏙 들어가는 그 녀석은 여기에 쏙쏙 들어가는 그 녀석은 여기는 요 녀석이 이렇게 묶여서 들어가니까 2분의 1 x에다가 qx로서 들어갈 거고 더하기 2x-1로 묶어 놓은 거니까 요 녀석이 들어가게 되면서 2분의 r로 들어가게 될 거고 여기는 요 녀석은 플러스 2분의 r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렇게 식의 구조가 바뀌고 있는 거야. 됐나요? 이해됐어? 그래서 몫은 뭐가 되고 2분의 qx, 2분의 x, qx, 2분의 r. 얘는 2분의 r이 되면서 답은 몇 번이 됩니다. 1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 흐름들을 너희가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어. 다시 잘 봐봐. 얘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왜 이렇게 바꿨나? 얘를 왜 이렇게 바꿨나가 중요한 거. 그걸 알아야지 다른 문제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그 흐름을 자꾸 보려고 노력해 줬으면 좋겠어. 알겠죠? 왜 이런 식으로 바꿨는지.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얘를 변형하려고 얘들아 시도를 해야 돼요. 그 시도를 실패해도 괜찮아. 걔가 실패했다는 것 자체가 뭐가 될 거야? 경험이 될 게 분명해. 그래서 실패도 괜찮으니까 이렇게도 변형해보고 저렇게도 변형해보면서 결론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결국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 시도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을 쌓아가지고 결국 이런 걸 체화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다음부터 이런 변형은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어요. 알겠니? 오케이? 좋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 흐름은 당연히 봤으니까 이건 따로 설명 안 할게. 알겠죠? 이건 너희가 그냥 그대로 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 유형 특수한 시계 변형이라고 해서 요거 두 가지는 너희가 암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는 요거는 되게 중요한 식이니까 요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세요. 저 두 개의 식은 사실 똑같은 식이라고 봐도 괜찮아. 제가 왜 저렇게 되는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해 줄게요. 봅시다. a제곱에다 더하기 b제곱이 있고 더하기 c제곱이 있어. 마이너스 ab에 마이너스 bc에다가 마이너스 ca가 있어요. 여기다 내가 무슨 짓을 할 거냐면 두 배를 할 거야. 두 배의 a제곱 더하기 두 배의 b제곱 더하기 두 배의 c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ab 마이너스 두 배의 bc 마이너스 두 배의 ca입니다. 이렇게 썼어. 그럼 두 개씩 같아 달라? 당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에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해주면 좋겠어? 2분의 1을 달아줘야 똑같은 식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한번 변형을 해봤어. 그리고 나서 자 여기는 요 a제곱이 두 개 있으니까 얘는 a제곱 더하기 a제곱이라고 바라보고 b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바라보고 c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고 바라본다면 여기서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를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어? a 빼기 b의 전체 제곱을 만들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를 가지고 b-c의 제곱을 만들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를 가지고 c-a의 제곱을 만들 수 있겠지. 그래서 안쪽에 내가 이렇게 될 테니까 얘는 2분의 1에 뭐가 됩니다? 얘네들이 됩니다. 이렇게 변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형태는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우리가 식의 형태들
형태 중에서 자주 활용되는 형태들이 있거든. 자주 활용되는 형태들. 일단 첫 번째로 2개 곱하기가 0이야 라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곱하기 형태로 만들어서 이런 식이 됐어. 그럼 여기는 얘랑 똑같은 얘기는 A는 0이거나 또는 뭐야? B는 0이야 라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형태야. 오케이? 다시. A, B는 0이야 라고 하는 이렇게 주어지는 이런 형태는요. 내가 이렇게 2개로 쪼개서 생각할 수 있는 형태라서 이거 되게 중요한 형태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와 거의 쌍벽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비슷한 형태로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형태는요.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 A가 0이고 and B가 0입니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됐어? 다시 또는과 그리고 차이는 알겠죠? 또는이란 건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해도 되고 둘 다 성립해도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는 둘 다 무조건 다 성립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왜 이게 성립하는지도 충분히 알겠죠? 그래서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요. 크거나 같은 거 2개 더했더니 0이라는 건 둘 다 0이었다는 소리겠지. 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그러면 지금 이거랑 좀 비슷한 형태로서 우리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0이면 어떻게 써? 이걸 가지고 뭘 생각할 수 있겠어? A는 0이고 B는 0이고 그 다음에 C는 0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야. 똑같은 형태로서. 그지? 여기는 얘가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 거니까 만약에라도 여기는 얘가 0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A는 B여야 하고 B는 C여야 하고 C는 A여야 합니다라는 이런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모양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이해하나? 집중. 보통 이런 모습을 집중하고 있다고 하진 않아요. 알겠죠? 자, 집중력이 이게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 항상 이렇게 풀 집중 상태를 유지하는 게 진짜 되게 힘든 일이긴 하거든. 근데 의도적으로 자꾸만 그렇게 집중하려고 노력해 줬으면 좋겠어. 다시. 이 형태가 왜 중요하다고? 이해야? 이 형태가 왜 중요해? 얘를 이렇게 바꿨을 때 장점은 뭐냐면 얘가 0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얘는 A는 B는 C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형태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은 되게 중요한 식이에요. 알겠나요? 소리 알겠어? 모르겠어? 다시. 어디서부터 모르겠어? 아이고 저런. 다시. 뭐, 요 녀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오케이 좋아요. 다시 한번. 형태된 사실 얘들아 이제 이런 얘기들이 선생님이 이런 얘기들 하는 게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한 얘기들이거든. 오케이? 근데 그거를 놓치고 있다가 다시 딱 얘 상황을 봤을 때 뭐야? 갑자기 왜 얘가 됐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흐름이 뚝 끊긴다는 소리야.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풀 집중 상태를 유지해라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도 있잖아. 드라마를 보면서 갑자기 내가 핸드폰을 막 했어. 근데 갑자기 반전. 저기는 제가 갑자기 저기는 얘 딸이래.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그 전후 사정을 모르는 사람, 내가 이거 보느라고 걔를 몰랐어. 라고 한다면 드라마 흐름 자체도 끊어지게 되겠지. 됐어? 근데 그 드라마의 흐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이 수학의 흐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여기는 얘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선생님이 있잖아. 2시간이라는 시간을 선생님 되게 아까워해요. 그 조금이라도 더 너희들한테 뭔가 주려고 그 흐름을 만들어 주려고 되게 아껴서 선생님이 핵심만 딱딱 집어가지고 너희들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 그게 좀 장황하게 설명이 들어가는. 왜 그런 장황한 설명을 하는 거냐면 그 흐름을 잇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설명이 필요하니까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난 이 잔소리하는 시간도 사실 너무나 아까워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집중합시다. 오케이? 집중해서 내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여기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다라는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의 결론이 A가 0이고 B가 0이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좀 더 확장해 보면은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만약에 0이었다면 얘는 A도 0이고 B도 0이고 C도 0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형태인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 모양이랑 지금 현재 이 모양이랑 어때? 되게 비슷하죠. 여기 2분의 1이 달려있긴 하지만 그 2분의 1이야 뭐 나중에 2 곱해버리면 그냥 사라지는 거니까 안에 있는 얘네들만 정확하게 관찰을 해준다면 기웅아 다시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가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인데 거기 얘가 0인 형태가 발생하는 상황이
생겼다면 결국 나는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다? A는 B는 C다라는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해됐어? 오케이? 소리 알겠어? 오케이?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잘 봐봐.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문제를 줬고 또 이런 문제를 줬어요. 여기는 예를 가지고 이런 걸 풀어달라. 여기는 얘도 이런 문제를 풀어달라. 이렇게 줬어요, 지금. 봅시다. 야, 어렵네. 일단 요거는 쉽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기출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보세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녀석의 값이 궁금합니다라고 주어졌는데 주어진 거는 꼴랑 요거랑 요거 두 개만 줬단 말이야. 그럼 난 저거 두 개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상황이랑 궁금한 거랑 알고 있는 거랑 주어진 거랑 궁금한 거의 그 관계를 관찰해 가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근데 이 녀석은 어떤 형태로 바뀔 수 있다고? 이렇게 생긴 이런 모양의 형태로 바뀔 수 있다고. 그렇다면 A 빼기 B는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괜찮고 저기서 A 빼기 C가 3이었으니까 C 빼기 A도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괜찮은 거고 그러면 나는 뭐만 구하면 끝나겠네? B 빼기 C만 구하면 끝나겠네. 이런 상황이잖아. 그런데 요거 두 개를 그대로 뭐 해버리면 얘에서 얘를 뭐 해버리면 빼버리면 그지? 그럼 B 빼기 C의 모양이 나올 테니까 B 빼기 C는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돼요. 그죠? 그러면 결국 여기 있는 요 녀석은 뭐니까? 여기 있는 얘니까 근데 여기 있는 얘는 2분의 1에 A 빼기 B가 뭐였어? 1. 그 다음에 B 빼기 C가 2였으니까 4.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제곱하면 9가 되면서 이건 14.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됩니다? 7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형태를 바꿔서 저런 모양으로 쏙쏙쏙 집어넣는 그런 느낌으로 풀면 되는 그런 문제였던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 뒤에 문제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다시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여기는 이 형태를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 이거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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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있는 거니까 당연히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의 형태로 바꿔주면 되겠죠? 속속속 집어넣고 계산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야.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84번 같은 이런 문제를 딱 봐봐. 되게 뜬금없어요. 자, 봐봐. 세실수 A, B, C에 대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5라고 했는데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도 얘가 3A, B, C를 만족한대. 오케이? 그럼 나한테 또 뭘 준 거야, 얘들아?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준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뭐가 떠올라야 돼?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마이너스 3ABC라고 하는 이 식이 또 떠올라야겠지.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야. 됐어? 그런데 여기는 얘를 가만히 보니까 얘가 뭐야? 여기는 얘랑 똑같은 모습이잖아. 맞아요? 쟤랑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뭘로 변신할 수 있다를 항상 염두에 둬. 얘로 변신할 수 있다를 항상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 이해됐죠? 그리고 나서 한번 관찰해 보자. 문제에서 뭘 준 거니? 얘랑 서로 같대. 이게 무슨 말이야?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가 0이란 소리겠네.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얘가 0이란 소리니까 좌우변 똑같은 거니까 얘도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얘들아? 0이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 이해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라고 문제 줬어? 4라고 문제 줬어. 맞아? 그럼 아까 선생님이 썼던 A, B는 0이야. 여기는 이 형태에서 얘는 뭐야? A는 0이거나 또는 B는 0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얘가 지금 4라는 거야. 그럼 결국 뭐겠어? 얘가 0이 아니니까 얘가 0일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결론. 여기 이 녀석이 뭐가 될 수밖에 없겠다? 0이 될 수밖에 없겠다. 라는 결론이에요. 그지?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 녀석이, 즉, 이 녀석이 뭐가 되는? 0이 되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 형태를 모르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럼 여기는 얘가 얘로 변신할 수 있고 여기는 얘가 0이 된다는 뜻이니까 얘가 0이 된다는 뜻은 결국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결국 A는 B는 C야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라고 했었잖아. 그럼 결국은 지금 이 문제에서 나한테 전달해주고 있는 4가 아니라 이거 15였네? 여기는 이 상황에서 나한테 전달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결국 뭐였던 거야? 아, 결국 A는 B는 C였구만 이라는 이 결론을 나한테 전달해 준 거야. 됐습니다. 이해되니? 그럼 A는 B는 C였는데 3개 더한 게 15라니까 A랑 B랑 C랑 다 뭐였겠어? 5였겠지. A, B, C가 궁금한 거니까
555 곱하면 12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게. 그래서 꽤 어렵죠. 그 생각의 흐름을 잡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형태를 자꾸 바꿔가면서 문제를 풀 거야. 내가 사용하기 편한 형태로 바꿔가면서 문제를 풀 거거든. 근데 이 형태가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그 방법적인 얘기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다음 그 결론도 당연히 기억해 놓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얘가 얘로 바뀌었을 때 그 장점에 대해서 너희가 충분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형태를 굳이 내가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뭘까? 이 형태를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바꿨을 때 무슨 일을 할 수 있는데까지 너희가 알고 있어야, 그래야 형태들을 바꿔가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됐습니다. 다시 여기는 이 형태를 이런 형태로 바꿨지. 이건 되게 사소한 형태 변형이긴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하나의 형태 변형이지. 얘를 굳이 선생님이 왜 이렇게 썼겠어? 내가 알고 있는 얘와 관련된 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얘는 얘랑 얘에 대한 관찰을 두 개 뺀 게 0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봤던 거야. 그럼 여기는 얘가 0이라고 하는 건 여기는 얘가 0이다랑 똑같은 건데, 얘가 15였으니까 얘가 0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 얘가 0이라는 소리는 결국 뭐라고? 얘는 얘니까 얘가 0인 거는 뭐라고? A는 B는 C였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의 결론은 A는 B는 C였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5였으니까 다 5일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결론을 너희가 얻어낼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런 흐름들을 너희가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못 풀어도 괜찮지만 일단 이런 기본적인 흐름들은 다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나요? 그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진짜 되게 많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읽어낼 수 있어야 나중에 고난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넘어갑시다. 다음. 자, 도형 쪽에서의 활용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또 약한 부분이 또 어디야? 도형이잖아. 그죠? 우리 도형에 또 약하죠. 취약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원래는 선생님이 대부분의 반에서는 활용 문제는 풀어주지 않고 넘어갑니다. 오케이? 왜냐면 활용 문제의 특징이 뭘까? 활용 문제의 특징이 뭘까? 뭔가 풀고 싶은데 우리한테 문제를 푸는 건 전부 다 어떤 느낌이야? 계산의 느낌이 강할 거야. 근데 식이 없어. 식이 없으니까 계산을 못해. 그죠? 그런 느낌 때문에 되게 막막한 느낌일 겁니다. 그러면 활용 쪽에서 해야 되는, 너희가 해야 되는 일은 뭐겠어? 식을 만들어내는 일인 거야. 주어져 있는 상황들을 해석해서 그 상황을 가지고 나는 식으로 만들어서 그 식을 가지고 풀 거야. 이렇게 생각해 준다. 오케이? 봅시다. 자, 일단 직육면체가 있대요. 그리고 건널비에 대한 얘기를 하나 줬고요. 모든 모서리의 길이에 대한 얘기를 줬고, 그 다음에 대각선에 대한 길이에 대한 얘기를 줬어요. 자, 이렇게 세 개의 정보를 줬는데 저 세 개를 구하고 싶다면 나는 뭘 알아야 되겠니? 당연히 가로, 세로, 높이. 그지? 그 세 개를 알아야 되지. 됐어? 근데 걔를 알아볼라? 모르죠. 됐어? 여기서 진짜 선생님의 띵언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수학을 하면서 항상 명심해야 될 얘기를 지금 써줄게요. 수학에서 모르면 가정한다. 그래서 수학에서 모르면 가정한다. 되나요? 앞으로 너희는 이제 모를 때마다 뭐 하면 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가정하는 거. 알겠죠? 모르면 뭐 하라고? 가정하라고. 다시.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것들 있잖아. 건널비를 구하려면 내가 알아야 되는 거는 가로, 세로, 높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모서리의 길이의 합. 얘를 구하려면 알아야 되는 게 뭐야? 가로, 세로, 높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려면 알아야 되는 게 가로, 세로, 높이란 말이야. 근데 그 세 개를 모르니까 나는 뭔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로를 A라고 가정할래? 세로를 B라고 가정할래? 높이를 C라고 가정할래? 이렇게 세 개를 가정해 놓기만 하면 이제 나는 뭘 만들 수 있어? 자연스럽게 식을 만들 수 있어요. 건널비라고 했어요. 여기는 밑면은 A, B잖아. 그런 거 몇 개 있어? 두 개 있어. 옆면 뭐가 돼? B, C잖아. 거기 몇 개 있어? 두 개 있어. 그죠? 그 다음에 어디야? 앞면은 몇이야? C, A잖아. 몇 개 있어? 두 개 있어. 이 결과가 현재 24예요. 즉,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얼마입니다? 12입니다. 이렇게 써줄 수 있다. 됐죠? 그 다음에 뭐라고 줬어요?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래. 자, 이렇게 생긴 요 길이 몇 개 있어? 4개 있어. 요거 몇 개 있니? 4개 있어요. 요거 몇 개 있어? 여전히 4개 있습니다.
거기는 걔가 얼마라고? 28이라고.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였어? 7이었어. 라는 정보겠지. 되나요? 그 다음 대각선의 길이. 이 대각선의 길이는 뭐야?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란 말이야. 그 녀석이 뭐야? 궁금한 거야. 됐습니다. 이렇게 식을 딱 써봤어. 그러면 이제 어때? 느낌이? 이 녀석과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관계를 나는 알고 있네. 그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제곱을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배 AB 더하기 BC 더하기 C. 자, 요거 얼마라고요? 요거 7이라고. 7의 제곱 45. 이 녀석 궁금하네. 그 다음 요 녀석 얼마라고? 12라고. 더하기 24. 그럼 물음표는 얼마겠어? 25. 그럼 여기는 얘는 루트 25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나와. 됐죠? 다시 수학에서 모르면 뭐 해라? 가정해라. 모르면 뭐 해라? 가정해라. 이렇게. 다시 이제 선생님이 이 얘기를 너희한테 너희가 학원을 그만두는 날까지 계속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얘기 계속 들을 거야. 우리 규리는 엄청 많이 들었죠, 그지? 응. 모르면 가정합니다. 모르면 가정. 진짜 중요한 얘기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너희가 직접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쭉 넘어갑시다. 그럼 뒤에 있는 문제들 너희가 한번 풀어보고 안 되는 거 질문하면 됩니다. 쭉쭉쭉 넘어가고요. 일단 이걸로 보자.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죠? 이제 빨리 사야겠다. 음, 볼게요, 이제. 항등식 얘기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항등식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항등식. 요거는 사실 되게 쉬워요. 개념 자체가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등식에는 종류가 몇 개 있다고? 등식에. 2개. 그지? 등식에는 항등식 아니면 뭐야? 그렇지. 방정식이 있어. 이렇게 2개가 있어. 근데 2개는 완전히 다른 애들이라고 했었어. 그지? 항등식은 말 그대로 뭐야? 별은 별이야. 방정식은 뭐야? 별은 해야. 이렇게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2개가 다른데 같게 해주세요가 방정식이고 2개가 같으니까 같아요라고 쓰는 게 항등식입니다. 됐어? 그러니까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얘들아? 같은 거야. 진짜 그냥 같은 거야. 똑같은. 알겠죠? 그럼 봐봐. 지금 우리 규리가 있잖아. 규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 맞아? 근데 마스크를 벗은 규리도 규리지. 그죠? 화장을 지은 규리도 규리겠지. 풀 메이크업을 한 규리도 규리겠지. 그죠? 그러니까 같은 규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되게 다양한 모습일 거야. 그죠? 깜짝 놀랄 수도 있을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같아요. 2개는 같은데 형태가 좀 달라. 그런 상황이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좋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항등식. 그래서 항등식에서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는 다시 한번 항등식의 본질을 생각해 본다면 항등식의 본질은 사실 변형에 있어요. 형태를 바꾸는 역할을 하는 식이라고 해서 항등식의 본질을 원래는 그렇게 가져가야 정상이야. 그런데 교육과정에서는 안타깝게도 이 본질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그거는 너희가 당연히 알겠지 뭐 하고 넘어가면서 갑자기 이 항등식 파트에서 어디에 집중을 하게 되냐면 미정계수라고 부르는 녀석에 집중을 하게 돼요. 미정계수. 얘는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의미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항등식의 원래 정의에 따라서 x세제곱 더하기 5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있었는데요. 거기는 걔가 a의 x의 세제곱 플러스 b의 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였어요.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항등식이래요. 라고 한다면 얘가 항등식이래요. 라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우리는 이 미정계수 A라는 거랑 B라는 거랑 C라는 거랑 D라는 게 얘가 궁금해요. 이게 지금 우리 그 교육 과정에서 말하는 항등식에서의 초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A가 몇이겠어? 그건 1이지 뭐. 얘가 몇이야? 5가 되지. 얘는 마이너스 2야. 여기는 1이 됩니다. 됐어? 이런 식으로 미정계수를 구하는데 항등식에 초점을 맞춰놓고 있는 중이야. 됐어?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결국 미정계수법이라고 부르는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할 건데 거기에 첫 번째는 계수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어요. 라고 해서 계수 비교법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아무 숫자나 막 집어넣어가지고 걔를 막 집어넣어서 두 개 같은 거니까 당연히 같은 값이 나오겠지 뭐 라고 해서 만들어진 수치 대입법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됐어? 다시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했던 게 뭐야? 계수 비교를 한 거야. 계수 비교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어려울 게 없잖아. 그래서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근데 수치대입법이라는 건 뭘까? 수치대입법이라는 거는 그냥 뜬금없이 이렇게 개수를 비교하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 여기다가 내가 한번 x에다 0을 넣어볼래요. 양변에 0을 넣어볼래? 그러면 0 되고 0 되고 0 되니까 1이 d가 되겠네. 그럼 d가 1이네. 이런 식으로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서 거기 있는 그 값을 구해내는 방법을 수치대입법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D는 구하기 쉽겠지만 다른 값들을 구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내가 1도 한번 넣어보고 2도 한번 넣어보고 3도 한번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어떤 숫자들을 넣어가면서 A랑 B에 대한 C에 대한 식을 막 만들어가지고 그 식을 연립해가지고 문제를 푼다. 이런 느낌이 수치 대입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들으면 당연히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쉬워 보여. 당연히 개수비교법이 더 좋고 더 쉬워 보이잖아. 그렇지 않니? 실제로도 그냥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당연히 개수비교법이 훨씬 더 좋고 편한 겁니다. 알겠나요? 근데 이 수치대입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요 교육 과정에서 여기 있는 얘를 어마어마하게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수비교법의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 이 한계를 여기 있는 이 녀석을 통해서 돌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보강하는 역할로 여기 수치대입법이라는 걸 우리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줄 겁니다. 근데 그 수치대입법이라는 게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잘 봐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 있었어. 얘를 인수분해하면 얘가 x 더하기 1 전체 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맞아요? 그럼 내가 이걸 만족하는 x값을 구하려고 노력하겠니? 안 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은 0이야 라는 방정식이 있었어 라고 한다면 아 이걸 만족하는 x값은 마이너스 1이야 이런 식으로 방정식을 푸는 거는 얘가 원래부터 같지 않았으니까 그걸 만족하는 x값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게 방정식의 해결 전략이란 말이야. 근데 항등식이라는 건 뭐야? 애시당초 두 개가 완벽하게 뭐하다고? 똑같은 식이라고. 그럼 당연히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 1 집어넣은 게 같겠지. 여기다 0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 0 집어넣은 게 같겠지.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랑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게 같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만족하는 x값을 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왜? 다 성립할 때, 모든 실수에서 다 성립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기다 내가 빵꾸를 똥 뚫어서 여기다 A를 딱 잡아놨어요. A 값이 궁금해. 이런 상황이야. 근데 얘는 전개하기가 죽어도 싫어. 라는 상황이었다. 내가 여기다 숫자 하나를 뿅 집어넣어가지고 예를 들어 1을 집어넣었다 쳐보자. 1을 집어넣으면 1 더하기 A 더하기 1이 되잖아. 거기가 뭐가 되겠어? 4가 되겠죠. 2의 제곱이니까. 아, A 값은 몇이구나? 2구나. 이런 식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어? 수치를 집어넣어 줌으로써 미정 계수를 구할 수 있어. 그렇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수치 대입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뻔히 같은 거니까 같은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똑같은 값이 나올 게 너무 분명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풀겠다라는 게 수치 대입법이라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개념 자체가 어때? 되게 쉬운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 그냥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나요? 오케이? 그래서 그 정도만 너희가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으면 일단은 어, 행등식이라고 하는 건 되게 편안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아. 잘 봐봐, 얘들아. 제일 딱 보면은 항등식이니 방정식이니? 항등식이다 손. 방정식이다 손. 모르겠어요, 정답이. 모르겠어요가 정답이야. 다시. 이 식에 대한 설명을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 그럼 얘가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 나는 모르는 상황이야. 얘랑 실제로 같았을 수도 있고 여긴 얘가 달랐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표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 앞에 분명히 어떤 수식어가 들어갈 게 분명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수식어가 첫 번째 x에 대한 방정식이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되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 해결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면 넘어가고 넘어가서 a-1의 x는 1-b가 되면서 그걸 만족하는 x 값은 뭐가 되겠어? a-1분의 1-b가 되는 거야로 해를 구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여기는 요 녀석의 수식어가 방정식이 아니라 x에 대한 항등식이었어요 라고 문제에서 정보를 줬다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해결 전략은 x값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제 미정계수를 찾는 게 목적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a는 1, b는 1이에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하나의 등식 자체가 하나의 등식이라고 하는 건 종류가 일상적으로 두 개 있으니까 얘가 뭔지 정보를 주지 않으면 여기는 얘가 뭔지 나도 모르는 오케이? 모르겠어요가 그래서 정답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는 얘를 3번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B의 다시 A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이렇게 줬다고 쳐볼까? 문자가 3개 있었잖아. 그죠? 저는 제가 A에 대한 항등식이었어 라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A에 대한 항등식이었으니까 이게 A가 있는 녀석, 그 다음에 없는 녀석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둘 다 A가 없는 녀석들이 되잖아. 그럼 얘가 0이어야 하고 얘가 얘랑 같아져야 됩니다. 오케이?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 돼. 다시 얘가 0이어야 되고 여기는 요 녀석이 그럼 1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1이 돼야 돼. 그럼 얘는 x는 0이고 b는 1입니다로 얘는 여기는 a는 항등식을 풀 수 있어. 이건 좀 어색하죠. 오케이? 근데 이거 이해되니 얘들아? 지금 요 현상 이해돼요? 다시 봐봐. 그러니까 하나의 등식이 있었잖아. 그럼 거기 문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럼 그 문자들을 기준으로 그 식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하게끔 돼 있어요. 그 설명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애시당초. 그러니까 다 달라요. 얘는 방정식은 이렇게 푸는 거고, 그 다음에 항등식, x에 대한 항등식은 이렇게 푸는 거고, a에 대한 항등식은 x는 0, b는 1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되게 이상하죠. 맞아? 오케이? 그러니까 뭐에 대한 항등식인지, 그 다음에 얘가 항등식인지 방정식인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너희가 알아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문자라고 하는 게 하는 역할들이 다 있거든. 그 녀석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너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음 보기의 등식 중 x에 대한 항등식인 걸 골라주세요라고 주어져 있어. 그러면 뭐야? x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개가 완벽하게 똑같은 식인 걸 찾아주세요라는 뜻인 거잖아. 맞아? 그럼 얘랑 얘랑 똑같니? 안 똑같아? 얘는 아니야. 자, 여기는 얘랑 얘가 똑같니?를 한번 봐봐.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똑같네, 그지? 두 개는 같은 거니까 얘는 항등식 맞아. 이걸 전개한 식이 얘가 되는 거 맞으니까 이거 항등식 맞아. 두 개 똑같은 식. 여기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똑같나 봤더니 똑같네. 이것도 항등식이 맞아. 여기는 얘랑 얘가 똑같니? 봤더니 달라요. 얘가 9였으면 좋겠는데 얘가 10이었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방정식이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여기서 요거 세 개만 항등식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항등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이해됐어요?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항등식이 되도록 항등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야? 여기는 요 식과 여기는 요 식이 같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니까 얘는 0이었으니까 여기는 얘도 다 0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 그냥 전개해주면 다시 ax의 제곱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2니까 3 마이너스 2a의 x 마이너스 6 요 녀석이 얘랑 같았으면 좋겠네. a는 2겠네. a가 2였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1이겠네. c는 마이너스 6이겠네. 이런 식으로 개수 비교를 통해서 찾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이런 간단한 식은 당연히 개수 비교를 이용하면 훨씬 편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14번, 114번 봐봐. 자, 이런 식이 주어져 있었어. 이게 항등식이 됐으면 좋겠대. 항등식이 되게 해달래. 그러면은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같아요라고 주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쟤를 다 전개해가지고 개수 비교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되게 어때? 좀 복잡한 느낌이야.
이럴 때 우리가 뭘 이용하면 수치대입법이라는 녀석을 이용하게 되면 봐봐. x에다가 그냥 아무거나 넣어볼 건데 0을 한번 넣어볼까? 0을 딱 넣었더니 얘가 빵 되면서 사라지고 빵 되면서 사라지고 마이너스 c가 되는데 거기 빵빵 되니까 얘는 뭐야? 1이 되면서 결국 c가 마이너스 1입니다라는 결론 하나와 이번엔 x에다 1 한번 넣어볼까? 그럼 얘가 빵 되면 사라지고 빵 되면 사라지고 b가 될 텐데 걔가 3이죠. 아, b는 3이군요. 하나와. 이제 x에다 마이너스 1 정도 넣어볼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2니까 2a. 그다음 마이너스 b. 그다음 마이너스 2c.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이죠. 근데 얘랑 얘가 나왔으니까 얘가 3이니까 마이너스 3에다가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가 될 테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고 넘어가면 2니까 a는 뭐가 됩니다? 1이 됩니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a랑 b랑 c를 계산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잠깐만. 선생님이 왜 여기서 0을 왜 넣었을까? 1을 왜 넣었을까? 여기는 얘는 왜 넣었을까? 얘랑 얘는 넣은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왜? 여기는 얘를 봤을 때 x-1을 가지고 있으니까 0을 넣으면 사라질 거고 1을 넣으면 사라질 거야. 그러니까 좀 편하게 계산하고 싶어. 됐나요? 얘도 x를 가지고 있으니까 0을 집어넣으면 사라질 거고 여기는 얘는 x-1을 가지고 있으니까 1을 넣으면 사라질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필수적으로 꼭 넣어줘야 되는 애들입니다. 그래야 좀 편하게 구할 수 있어요. 라면 여기는 이 녀석은 그냥 그 중에서 작은 숫자 대충 하나 집어넣은 느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네들은 좀 필수의 느낌, 여기는 얘는 선택의 느낌. 그래서 이렇게 총 문자가 몇 개 있었으니까 3개 있었으니까 대충 숫자 대충 3개 때려 넣고 그걸 가지고 A랑 B랑 C를 구하면 되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풀어줍니다. 이게 수치대입법의 느낌입니다. 그럼 이래 다 전개해서 푸는 것보다 더 빠르게 편하게 구할 수 있을 수도 있을 수 뭔 소리야? 있어. 됐나요?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얘가 항등식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처럼 이런 문제처럼 얘가 x, y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a, b, c 값을 정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었다면 얘는 x랑 y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건 x에도 아무거나 막 넣어도 되고 규리야. y에도 아무거나 막 넣어도 된다는 소리야. x에도 막 넣어도 되고 y도 막 넣어도 돼. 똑같아. 결국은 x랑 y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랑 y에다 내가 아무 숫자나 막 집어넣어도 괜찮다.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전히 여기는 요 녀석을 딱 봤을 때 x의 개수 여기서 x의 개수 있어 없어? 없어. 얘는 빵이야. y의 개수 있어 없어? 없어. 얘는 빵이야 라는 두 개의 식을 만들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풀면 됩니다. 얘가 x랑 y에 대한 항등식일 테니까. 이해됐어? 그럼 여기는 얘는 어때? 개수 비교법으로 생각한다면 얘는 a 빼기 b의 x로 해주고 그 다음 마이너스 a 빼기 플러스 b의 y로 해주고 마이너스 1. 여기는 얘가 3x 마이너스 9y 플러스 c가 되는 거니까 요 녀석이 3이구만. 요 녀석이 9구만. 여기는 요 녀석이 c구만. 이런 식으로 해서 a랑 b의 c에 대한 연립방정식 풀어서 계산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문자 2개짜리 항등식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개수 비교를 할 것인지 수치 대입을 할 것인지는 문제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한 가지 방법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거기까지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딱 풀어와. 이게 선생님이 다 풀어주긴 했지만 인수정리 전까지 알겠죠? 인수정리 전까지 여기까지만 풀어보고 그 다음에 유형 문제 얘기 조금 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 인수정리 이쪽으로 들어갈게요. 알겠죠? 오늘 고생했습니다.